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립컴퍼니 베트남 호이안의 올드타운에서 인사드립니다. 다낭에서 가장 인기 많은 근교 여행지죠. 근데 다낭 여행이 좀 까다로운 점은 이 호이안 말고도 더 멋진 근교 여행지가 있다는 거예요. 산 위에 바나힐, 고도 후에 또 그렇게 먼 곳뿐만 아니라 시내 가까운 곳에도 쿨한 곳들이 이래저래 있고요. 헷갈립니다. 이번 비디오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다낭 36시간 가이드입니다. 이렇게만 따라하면 정말 다낭 최고의 경험만 내 취향에 맞게 골라 먹는 36시간. 네, 그럼 저와 함께 다낭 여행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고요. 다낭 여행 첫날은 근교 여행입니다. 가장 대중적인 호이안부터 살펴보죠. 클룩에서는 다낭 출발 투어에 코코넛 바스켓 보트까지 포함된 이 상품이에요. 우선 아침에 호이안에 도착해 여러분은 이 역사적인 작은 도시를 돌아보게 되는데 여기 무려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중세에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상인들이 찾아오는 중개무역의 중심지, 일본인과 중국인들이 많이 활동했고 또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지로 삼은 이후에도 어느 정도 번영을 누렸을 뿐더러 베트남 전쟁 때도 파괴되지 않는 행운이 따랐죠. 이 나라에는 다른 세계 문화유산도 여럿이지만 저는 호이안이 그중 최고라 생각합니다. 우선 배경이 되는 호이안 올드타운 그 자체가 정말 아름다워요. 노란색과 갈색으로 통일된 전통 건축물, 거기에 데코된 랜턴과 소품들이 기가 막히고 건물 내부들의 인테리어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간간히 있는 서양풍 근대 건물들도 어색한 감 없이 호이안에 녹아들어 있어요. 이 투어에서는 덩키 고택과 같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은 가이드 설명이 있지만 다른 시간에는 자유시간이 보장되어 이 아름다운 마을을 여유롭게 둘러볼 수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코코넛 보트도 중간에 탈 수 있어요. 진짜 코코넛은 아니고 코코넛 모양의 배인데 어느 정도 엔터테인먼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어의 장점은 복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꼭 저녁에 돌아가는 걸로 고르세요. 왜냐, 호이안은 밤이 진짜거든요. 오전에 둘러봤던 그냥 거리, 불 켜지는 밤에는 몇 배로 예뻐지고요. 여기 하이라이트 투봉강으로 가면 이게 바로 사람들이 호이안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이 랜턴 띄우기 체험도 클룩에서 따로 예약할 수 있으니 이것도 꼭 고려해보길 바라요. 이렇게 호이안은 밤까지 보는 게 반필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간다면 첫날은 이렇게 끝납니다. 두 번째 루트는 바나힐이에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는 다낭 시내 서쪽 안남산맥 줄기 위에 있는 해발 1500m의 테마파크인데요. 과거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휴양지였는데 한때 버려졌다가 다시 베트남 기업이 개발한 곳입니다. 일단 산 꼭대기에 있기에 아주 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야 하고요. 그 위에 프랑스풍의 마을이 있죠. 피서지로 개발된 만큼 여기 시원합니다. 특히 정말 무더운 여름에 간다면 제대로 이 시원함 느낄 수 있고요. 반대로 겨울에는 추워서 자켓을 챙겨가야 할 정도. 기본적으로는 이 마을 구경 위주의 공간에 약간의 놀이기구가 있고 그 위아래에 사이드 구역이 추가로 붙었습니다. 프랑스 마을보다 더 높이 지은 베트남풍 사원, 여기서 바나힐을 제대로 내려다볼 수 있고 저 멀리로는 다낭까지 조그맣게 보여요. 프랑스 느낌으로 만든 정원도 있어요. 추가적인 다른 베트남 사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바로 아주 커다란 손이 받치는 골든 브릿지겠죠? 프랑스 마을도 예쁘지만 이거 보려고 바나힐 가는 사람 적지 않을 거예요. 여기를 즐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 티켓을 산 다음 교통편까지 자기가 준비해 자유여행으로 갔다 오는 거. 클룩에는 바나힐 관련 여러가지 상품이 있는데 기본 입장권을 인원별로 그리고 프라이빗 차량을 왕복으로 그렇게 장바구니에 담는 게 제일 효율적이고 편한 방법이에요. 대신 바나힐 위에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죠. 여기 구역과 케이블카 지도가 좀 복잡하거든요. 이거 타면 여기로 가는 게 맞나? 아니 저긴가? 하지만 바나힐을 내 맘대로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두 번째는 마음 편하게 투어에 참여하는 거. 케이블카 루트니 구경 순서니 이런 거 고민 안 하고 쉽게 갔다 올 수 있어요. 대신 프라이빗 투어는 좀 비싸고 대규모는 단체 이동이라 자유도는 좀 떨어집니다. 세 번째 루트는 후에입니다. 베트남의 근대 수도였고 처음으로 이 땅을 통일한 응우엔 왕조의 거점. 여기도 호이안과 비슷하게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호이안처럼 도시 전체가 지정된 건 아니고 황궁을 비롯해 몇몇 건물들만이에요. 후에는 원체 다낭에서 멀고 또 여기 내부 관광지들도 흩어져 있어서 자유여행 당일치기는 좀 힘들어요.
하지만 클룩에서 예약하는 투어로는 간단하죠. 후에 투어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장소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TM 사원은 후에에서 가장 유명한 절로 독특한 모양의 7층 탑이 인상적이에요. 1601년 건설된 이 도시의 최고참 유적입니다. 그 다음은 후에 황궁. 중국 베이징 자금성을 모티브로 건설된 정근대 베트남 최고의 도시였어요. 지금은 많은 건물들이 파괴되었지만 그 남아있는 흔적과 일부 정각만으로도 과거 응위엔 왕조의 번영을 느낄 수 있죠. 오후에는 남쪽 산지 사이에 있는 카이딘 황릉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 근처로는 여러 유명한 왕릉과 황릉이 있는데 카이딘 황릉은 그중 가장 늦게 세워진 곳으로 그때는 이미 응엔 왕조가 프랑스에 의해 힘을 잃어갈 때였어요. 문화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받고요. 때문에 전통적인 동양풍 무덤이 아닌 서양풍이 가미된 독특한 양식이 인상적이고요. 또 카이딘 황제의 사진도 안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황제 무덤 하면 되게 고대, 중세를 떠올리지만 거기에 걸려있는 실물 사진은 참 묘한 감상을 여행객에게 전해요. 바나일과 후에를 갔다 오면 이미 해가 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숙소에서 가볍게 정비를 하고 밤에 뭔가 추가적으로 하고 싶다. 헬리오와 선자 야시장을 찾으면 되고요. 롯데마트에서 쇼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기념품 사기 좋은 곳이에요. 그냥 도시 콘텐츠가 아니라 바닷가 휴양지인 다낭 분위기를 살리고 싶다. 그러면 미케비치 펍, 바에서 술을 마셔도 돼요. 야시장보다 확실히 세련된 분위기고요. 라이브 밴드가 있는 건물의 펍, 아예 모래사장 위에 세팅을 한 바. 종류가 여러 시기에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죠. 그렇게 첫날이 끝납니다. 이제 푹 쉴 차례. 다낭 여행 중 숙소는 크게 세 종류입니다. 한강 근처 시티호텔, 미케 비치호텔, 그리고 비치 리조트. 저는 여기서 클룩에서 예약할 수 있는 세 가지 다른 형태의 숙소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다낭 시내 한강의 노보텔입니다. 가격은 1일 10만원 초반대. 한강변답게 기본적으로 뷰가 괜찮고요. 신축이라 깔끔한 데다 방도 넓어요. 다낭 호텔들은 전반적으로 방을 널찍하게 빼죠. 또 공항에서도 가장 가깝고 바로 근처에 번화가도 있어서 즉흥적으로 나가서 놀기도 좋아요. 다만 수영장이 좀 아쉽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건 아닌데 층수가 낮고 그리 시원한 분위기는 아니죠. 두 번째는 미케비치의 고층 호텔 레디슨입니다. 여기도 노보텔과 비슷하게 10만원 초반이에요. 겉모습이나 룸은 평범합니다. 노보텔이 세련됐는데 했다면 여긴 진짜 바닷가 호텔이구나 하는 느낌. 그러나 여기 미케비치죠. 해안선이 정말 긴 미케비치 때문에 창 너머의 뷰가 임팩트 있습니다. 다낭 한강뷰도 나쁘지 않지만 진짜 바다와 비할 수는 없어요. 또 아침에는 멋진 일출까지 볼 수도 있고요. 다른데 안 가고 바로 방에서.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레디슨의 최고 장점은 바로 옥상의 루프탑 수영장, 룸에서 보는 뷰? 이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요. 10만원대 초반대 호텔 수영장으로는 동남아 전체를 통틀어도 이만한 데가 거의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비치 리조트, 하얏트 리젠시입니다. 면적도 넓고 부대시설도 다양한 리조트답게 비수기 가격이 20만원 이상으로 좀 비싸고 성수기에는 30만원이 넘는 고급 숙소예요. 수영장도 널찍널찍하고 조경도 공들여서 하고 수영장에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관리 잘 된 전용 해변까지. 물론 여기서도 일출을 감상할 수 있죠. 룸은 대략 이런 분위기, 휴양지 느낌이 팍팍 나죠? 다만 이렇게 시설이 좋은데 우리는 36시간 동안 아주 바쁘니 비싼 수영장이나 해변을 즐길 시간이 많지 않아요. 때문에 이 36시간의 이틀간은 한강변이나 미케비치 호텔, 그리고 일정 앞뒤에 리조트를 배치하는 게 좋겠습니다.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내가 바다 물놀이를 너무 하고 싶다면 참섬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참섬은 호이안 앞바다에 떠있는 꽤 큰 섬인데요. 클룩에서 쉽게 투어를 예약할 수 있어요. 우선 다낭 시내에서 픽업 미니밴을 탑니다. 아침 일찍 일정이 시작돼요. 그 다음 호이안에서 가까운 항구에 간 다음 스피드보트로 갈아타고 참섬으로 넘어가는데 이 참섬 투어는 다른 스노클링 투어와 좀 다릅니다.
푸컷과 야짱의 스노클링은 여러 섬을 둘러봤었죠. 하지만 참섬은 아니에요. 이 호핑 투어에서는 여러 섬이 아닌 참섬 하나의 여러 부분을 구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의 절반은 물놀이가 아닌 이 섬의 조용한 어촌 마을을 둘러보는 시간에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의외로 좋아요. 번잡한 다낭 시내나 복잡복잡한 호이안과는 다른 시골 바이브가 있죠. 물론 여기도 물이 맑습니다. 미케 비치보다 확실히요. 그렇게 놀다가 오후가 되면 이제 참섬의 다른 쪽 해변으로 이동합니다. 모래사장이니까 물이 아까 항구 마을보다 더 예쁘고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일정 끝나기 전까지 놀게 되죠. 스노클링은 그 중간에 다시 보트를 타고 포인트에 갔다가 즐기고 돌아오는 방식이에요. 스노클링은 그렇게 딱 한 번이고 또 여기가 다른 동남아 유명 바다처럼 예쁘진 않아요. 하지만 시골 섬 구경과 물놀이를 같이 하니 또 의외로 재밌고요. 할만해요. 두 번째 옵션은 전통적인 관광 루트인데요. 우선 더워지기 전 오전에는 조금 멀리 떨어진 영흥사나 오행산에 갔다 올 수 있어요. 선자 반도의 영흥사, 베트남어로는 리능, 커다란 관음상이 있는 것으로 유명하고 오행산은 영어로는 마블 마운틴이라 부르는데 평지에 느닷없이 있는 커다란 바위 덩어리입니다. 여기 올라가면 멋진 사원, 동굴, 그리고 다낭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오행산은 클룩에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데 이 석조 박물관은 오행산 바로 옆에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여긴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좀 험하거든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 엘리베이터까지 포함된 티켓으로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후에는 한시장을 비롯해 핑크 성당 등 다낭 시내를 돌아봐요. 이때는 시간이 여유로우니 마사지를 받을 수도 있죠. 여기는 클룩에서 예약할 수 있는 바빌론 가든인데요. 다낭 여행 산업도 어느 정도 연차가 쌓였다 보니 멋진 시설과 커리큘럼을 자랑합니다. 또 물가 싼 베트남 여행 와서 마사지 안 받고 가긴 아쉬우니깐요. 첫날에 포기했던 선택지들이 아쉽나요? 호이안이 아무리 좋다지만 바나힐도 또 만만치 않게 매력이 있고 후에도 특유의 맛이 있죠. 때문에 참섬 투어나 시내 구경 과감히 패스하고 다른 근교 여행을 가도 좋아요. 여기서 더해지는 옵션이 바로 미선유적, 힌두 문화권인 참파 왕국의 유산인데 벽돌 양식이 인상적입니다. 태국이나 미얀마 느낌이 나는 부분, 물론 여기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고요. 그런데 규모가 크고 화려하고 그런 건 아닌지라 그냥 하나의 가능성으로 열어두면 좋겠네요. 둘째 날의 저녁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강 크루즈, 무난한 뱃놀이에요. 높은 건물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번쩍번쩍한 한강의 야경을 느긋이 즐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오자이 라이더와 함께하는 저녁 투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추천드려요. 멋진 크루즈는 다른 도시에도 있지만 홍콩이라거나 상하이라거나, 하지만 아오자이 라이더와 함께하는 저녁 투어, 이거는 확실히 유니크하거든요. 이 투어에서 여러분들은 4-5개 음식을 먹게 돼요.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국수 요리, 영상에 이건 게가 들어간 쌀국수, 분 리에오입니다. 또 유명한 팬케이크 반새우와 넴루이 꼬치, 간단한 바베큐도 먹을 수 있고 코코넛 푸딩과 밀크로 만든 디저트, 마지막으로는 야시장까지 구경하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핑크 성당이라거나 용다리 같은 다낭의 유명 스팟도 지나가고요. 베트남 다른 동네에도 없는 정말 다낭의 독특한 컨텐츠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행이 2명, 3명일 경우 오토바이가 인원수에 맞춰오니 사람이 여럿인데 어떡하지 하는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알아본 다낭 알찬 36시간을 정리해볼까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다낭 최고의 36시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떤가요? 빨리 여행 오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소개한 경험 액티비티들은 전부 클룩에서 쉽고 빠르고 편하게 예약할 수 있고요. 비디오를 마치는 여기는 맛있는 반새우와 냄루이를 파는 식당인데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아오자이 라이더와 함께하는 저녁 투어 중 들어온 식당입니다. 짧지 않은 영상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다낭에서 실컷판이었습니다.